이 스티브 잡스 팬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이폰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네모난, 다들 네모난 전화기 쓰고 있길래 모서리 좀 깎고 둥글게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약간의 지금 폭동이 예상되길래 창의라는 얘기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창의 좀 해봤다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것이 강연이나 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강연 막 시작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여러분을 당황케 하는 쾌거를 지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 관찰 좋은 말씀이에요. 관찰 거의 제가 생각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공상 좋은 말씀이죠. 관찰 공상 계속 앞을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뭔가를 적는데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아주 훌륭한 자세요. 이런 구태의연해 보입니다만 상당히 그 융통성이 있는 아주 애드립이 강한 분이죠. 계속 앞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밑을 보면서 뭘 썼지? 창의 관찰 공상 이렇게 쓰셨어요. 자, 우리 여학생께서는 어떻습니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방. 훌륭한 말씀이에요. 자, 다 정답입니다. 정답이 없죠. 그리고 본인 생각이 제일 옳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의 어떤 기술, 원칙 뭐 이런 게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 혹은 결과에서 주의할 점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왔다고 얘기했지만 어젯밤에 머리로 다 정리를 해놓은 이 기가 막힌 생각 저 그냥 들이대지 않아요. 자,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의적이지 않은 사고와 행동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왜 창의를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뭔가 대단한 창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 돌아가신 분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이폰 만드신 분. 누구나 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생각을 해야만 창의라고 너무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가 어려운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사실 말이야 바르면 이 스티브 잡스 팬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이폰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다들 네모난 전화기 쓰고 있길래 모서리 좀 깎고 둥글게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약간의 지금 폭동이 예상되길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데 너무 크게들 처음부터 생각하니까 창의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려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현재 창의적이지 않은 사고와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이라도 우리 저 안경 쓰신 분 현재 몇 세 무슨 일에 종사하시는 분입니까? 42이고요. 어머 어마어마한 동안이시네. 42? 그리고 저 IT 쪽에 회사원입니다. 42세 IT 종사자세요. 42 드신 회사원들의 삶에
전형을 한 번이라도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써보거나 정리를 해보거나. 쉽지 않아. 잘 안 해요. 다들 안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 친구 창의적입니까? 네? 가는 중에는 반드시 신발을 꽁꽁 신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하게 신발을 앞으로 던진 후에 잠깐 강사 이쪽 간 틈을 노려서 잽싸게 가다가 걸렸는데 아주 태연하게 뒤로 물러서는 아주 창의적이네요. 그러니까 창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전형. 네. 아, 저 사람 참 전형적인 변호사야. 전형적인 교수 스타일이야. 네. 전형, 틀을 분석해 봐야만 그 다음에 뭐 창의가 나오고 아닌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자꾸 높은 데서 찾아요. 막 뚝 떨어진 아이폰 같은 게 없나 막.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제 소견입니다만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진행이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44세 내지는 3세 연예인들의 삶의 전형을 분석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방송사 가서 회의하고 끝나고 시간 남으면 동료들하고 뭐 어디 맥주 한잔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걸 써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걸 바꿔볼 게 뭐가 있을까를 제대로 한번 시도해 봐야만 창의가 태어난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청중이 이렇게 계실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는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은 여학생, 삶을 그대로 이렇게 써보는 게 필요해요. 조용.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평일, 마치 계획표 짜듯이 주말, 공휴일 뭐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요 두 번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건 여러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PMI 원칙을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여기엔 사안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예. 직장 상사가 뭘 시켰어요. 그 일의 전형을 분석해요. 그전 자신의 선배들이 했던 전형. 거기다가 나는 뭘 좀 바꿔볼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창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여학생 정말 좋은 얘기, 모방이라는 얘기. 모방이 절대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보다 좀 멋있게 얘기하려면 모방에서 시작된다기보단 전형을 분석한 후에 거기에 PMI 원칙을 적용해서 뭔가를 변화시킵니다. PMI, 영어가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 보입니다. 정말 쉬운 이야기예요. P 플러스 M 마이너스 I interesting. 더하고 빼고 재미 주고 그러면 창의가 돼. 맨 뒤에 우리 여자 청정께서 저 자식 저런 얘기 하려고 지금 나를 여기 불러. 근데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너무 큰 얘기들을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은 반드시 버릇이 돼야만 나중에 찔르면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때부터 습관화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고 대학에 가고 이럴 때 툭 찔르면 뭘? 어릴 때부터 버릇이 뭔가 좀 달리 좀 살아보려고 하고 남들이 이렇게 산다면 나는 거기서 괜찮은 거를 좀 어디 딴 데 거를 더 하고 필요 없는 거 다들 만화 보는데 막 3시간 4시간 그중에 한 2시간을 마이너스 하고 그 안에 뭔가 재밌는 걸 좀 넣어보자. 인터레스팅을 넣어보자. 그리고 혹시 요거와 요거 사이 떨어져 있는 거를 한번 더 해보자. 휴대폰 사진기 가능한 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누구나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전화기하고 사진기를 같이 써? 말이 되잖아요. 더하기. 정말 쉬운 더하기가 최고의 창의로 인정받는 게 바로 요즘 창의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하고 빼고 재미 주고. 방송사의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리얼
버라이어티의 원조라고 지금 인정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죠? 우리 남학생? 그 유재석, 박명수 나오고 그 뭐지? 정영돈도 나오고 정영 몰라? 토요일 7시에 하는 거. 넌 진짜 사나이밖에 안 보는구나. 리얼 버라이어티의 원조라 불려지는 무한도전. 무한도전 물론 런칭 초기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박명수가 집에서 얘기하는 말투 막 호통치고 존칭 생략에 막 비속어 남발하고 어떻게 저렇게 전파에 여과 없이 이렇게 타는 게 가능해? 그랬지만 뭔가 새로운 것,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포맷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기호에 들어맞으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빨리 수정을 함으로써 6, 7개월 만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요. 한 1년여 만에 이제 완성을 하고 그래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러자 KBS 예능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무한도전 같은 거 왜 못 만들어? 그때 KBS 예능국에서 뭘 두고 회의를 했어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전형인 무한도전을 쫙 분석하는 겁니다. 깔아놓고. 그래서 나온 프로그램이 뭐예요? 1박 2일이죠. 물론 시간대는 달랐습니다만 초기에 엄청 욕먹었어요. 따라한다고. 하지만 특유의 그 어떤 차별화된 여러 가지 형식들 PMI를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색다르다. 뭐가 추가됐습니까? 무한도전에서 1박 2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플러스 됐죠? 복불복 이런 장치들 추가됐고 제일 중요한 박이 추가됩니다. 무한도전은 반드시 자진 않았어요. 근데 과감하게 박을 형식화하는 거죠. 초기에 특히 연예인들이 같이 가서 어디 가서 자네? 그리고 인터레스팅에 해당되는 인터레스팅 꼭 흥미까지는 아닙니다만 의미에 해당되는 것을 반드시 넣었죠. 뭐냐?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거나 혹은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간다는 의미를 풀어쌉니다. 그러면서 차별화하는 거예요. 무한도전하고. 또 뭐 추가됐죠? 개 추가됐어. 개. 상근이 추가됐어.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아마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야 개를 어떻게 그 완샷으로 막 클로즈 잡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1박 2일이 초기에 자리 잡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상근이 이런 것들로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1박 2일이 성공을 하자 SBS가 난리 나죠. 무한도전 1박 2일 2개를 깔아놓고 SBS 예능국에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PMI 원칙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탄생했어요? 패밀리가 떴답니다. 런닝맨의 전신인 패밀리가 떴다. 뭐가 추가됩니까? 여자 추가됐어요. 여자. 다들 어떻게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하고 같이 자냐? 되게 만들었죠. 어떻게? 털털한 연예인 2명을 투입해서. 이효리, 박예진. 아주 큰 재미를 줬죠. 생 얼굴을 아침에 보여주는 최초의 시도였고 그리고 또 뭐가 추가됐죠? 패밀리가 떴다에서는 게스트가 추가됩니다. 게스트. 무한도전 1박 2일은 지들끼리 해먹어요.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그거의 한계를 매주 초호화 캐스팅 통해서 게스트의 재미를 추가시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다는 공중파, 방송사, 예능국에서 벌어지는 회의가 저 정도예요. 창의적인 회의가 저 정도라는.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반드시 프로그램 회의에서만 저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직장에서의 뭐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거에 저걸 도입하면 처음에 막 대단한 걸 만들진 못할지언정 서서히 습관화 돼갈 거라는. 적어도 그냥 그냥 살아 그냥 괜히 켰다가 괜히 또 밑보이 이런 삶은 아니에요. 그 죽은 삶이거든요. 나이 드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60대 주부들의 삶의 전형을 분석한 후에 PMI를 통해서 뭔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줘야지 비로소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 최근에 예를 들어볼까요?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작년 연말 코미디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자 KBS가 또 난리가 됩니다. 니들 뭐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처음에 엄청 뭐라고 그랬습니다. KBS 쟤들은 맨날 베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빠 어디가를 따라잡았어요. 아빠 어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PMI를 과감하게 적용한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조금 가미했더니 완벽히 새로운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탄생했대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차이는 아주 요만큼이에요. 뭔 차이죠, 어머니? 아빠 어디가는 말 좀 되는 애들이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정신 못 차리는 애들들. 아주 요만큼이 차이. 얘보다 더 어린 애들 막 새 쌍둥이 막 같이 차 타고 송일국지가 막 데리고 가. 그만큼의 차이예요, 진짜. 처음에 막 뭐라 그러죠. 하지만 그걸 잘 이렇게 편집하고 막 이렇게 색다른 재미 주고 자막 주고 막 감동 막 이렇게 넣고 이러면은 어느새 저렇게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네. 아빠 어디가 이제 못 보겠어. 이렇게 변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디어 뱅크에서 벌어지는 일이 저런 겁니다. 겨우 저런 거예요. 살다 보면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지. 좁기만 한 세상살이에 말이야. 알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아쉬운 먼지처럼 쌓이고 이럴 땐 고개 들어 하늘 한번 바라봐. 구름빛 사랑의 하얀 미소 번지는 곳. 이럴 땐 하늘에 기댄 노래라도 불러봐. 부르러 너무너무 부르러. 하늘은 맑아서 눈이 부시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넓은 미소로 콧노래라도 부르며 잊었던 사랑 노래도 부르며 하늘을 바라봐. 맑은 하늘을. 이럴 땐 고개 들어 하늘 한번 바라봐. 구름빛 사랑의 하얀 미소 번지는 곳. 이럴 땐 하늘에 기댄 노래라도 불러봐. 부르러 너무너무 부르러. 이럴 땐 고개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봐. 푸른빛 사